서패션 라디오 78화 시작하겠습니다. 야, 안녕하세요, 장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석우입니다. 이승준입니다. 야, 씨발 좀 빨리 줘봐. 몇 시간 걸리는 거야? 죄송합니다. 이승준 때문에 좀 6시간 억울한- 기다렸어요. 6시간. 민수한테 이 얘기를 듣는 게 좀 억울하지만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는 너보다 빨리 왔잖아. 그거 하면 된 거지. 그럼 그렇습니다. 과거는 과거고. 죄송합니다. 뭐 하는데 이렇게 늦게 온 겁니까? 아, 누가 또 두들겨 이렇게. 아니 누가 깨우는 거예요 아침에. 서패를 안 가 해서 보니까 11시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빨리 좀 말해주지 하면서 택시 바로 불렀어요. 뭐 그걸 왜 남이 말해주길 기다려? 그건 아니 못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완전 미친 새끼네 이거. 그냥 제 잘못이에요. 다음부터는 자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냥 자지 마세요 그냥. 알겠습니다. 자지를 잘라요 그냥. 알겠습니다. 자, 요즘에 어찌 지내셨습니까? 아, 저번 주에 완전 일만 하고 보냈어요. 그 일이 엄청 막 겹쳐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어떤 브랜드 캠페인, 어떤 밴드랑 같이 만드는 무슨 캠페인이 있어가지고 그거 만들고 있고 반스와 까데오 아니에요? 거의 그 디포트값 같지만 둘 다 다르긴 해요. 어쨌든 반스와 까데오 조합에 반스와 까데오가- 다른 존재하는 조합이 있나? 바스와 까데오였으면 그 얘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혹시 반스랑 까다요가 아니면 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아, 지금 거의 그 수준인데 네, 또 반스와 까데오는 네, LP가 나오는데 그것도 조만간 또 얘기 드릴게요. 그거 말고 하나 더는 또 무슨 공간에 전시를 기획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 두 개 하면서 맨날 야근하다 보니까 아, 전시 기획은 그것도 얘기를 못 하나요? 그것도 아직은 네. 대략 언제쯤 하는 거예요? 하면? 그거는 한 5월에 5월 나올 정도? 거고 캠페인 한 4월에 나오는 거고 음. 뭐 이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맨날 야근하면서 어떤 특징도 없이 아침에 늦게 일어나니까 야근을 하는 거지. 네, 죄송합니다. 너무 잘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요즘에 좀 맛있게 먹은 거 없습니까? 아, 이게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아쉽네요 이거 이거 여전히 이 근황의 내용이 없는 그 문제 여전히 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거. 아, 제가 톡톡 먹은 거 얘기했나요? 아니 안 했어요. 아, 톡톡이 뭐예요? 이번 주 아니고 저번 주였는데 여자친구 어머니가 올라오셨어요 서울에. 그래서 어머니가 홍성 분이시니까 서울에서 막 맛있는 거를 막 드시고 이러시는 스타일 아니니까 파인다이닝을 한번 모셔가 보자. 근데 알긴 알았거든요. 이 어른들한테 파인다이닝이 그렇게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 그럼에도 그 톡톡이라고 김대천 셰프가 하는 레스토랑에 갔어요. 근데 먹으시면서 제 여자친구는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다고. 근데 평소에는 우리 또 뭐 그런 거 먹을 일이 없지 그렇게. 1년에 한 번 정도 먹을까 말까잖아요 사실은. 막 근데 코스 요리 이렇게 쪽쪽쪽 나오는 거 그런 네, 거. 조금씩 나오는 거. 근데 어머니께서 먹으면서 표정이 안 좋으신 거예요. 아 이거 모르겠다 그런 느낌. 이게 뭘까? 뭐 막 설명해 주잖아요. 무슨 레몬 뭐가 올라가서 막 이렇게 뭐 필름이 올라가서 막 엄청 막 그 파인 다이닝만 하는 그런 재밌는 것들. 저는 그게 신기한데 이제 그런 만족도가 전혀 높으시지 않으니까. 어머님은 순수히 맛으로만 이제 평가를 하시는 맞아요. 그리고 저도 확실히 그 우레옥 냉면이 더 맛있다.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아, 톡톡 그 유명한 집인데 이렇게 또 의문의 일패를 하게 되네요. 톡톡이 괜찮았어요. 좋았어요. 근데 파인다이닝들 중에서도 그 나쁜 편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우레옥의 그 역사의 데이터를 무시할 수 없다. 한 끼에 얼마나 합니까? 13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저녁에. 저녁 기준. 그 나쁘지 않잖아요. 그 정도. 주말 기준이에요? 평일 기준? 평일이었어요. 평일 저녁 기준으로 13만 원 정도. 톡톡이라고 그 작지만 되게 알차고 유명한 그런 파인다이닝 식당이 있으니까 거기 한번 기회 되시는 분들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셰프님이 그 건물에 그 김범수 의장한테 투자받아가지고 이거 TMI인가? 그 건물이 다 김범수 의장 건데 거기에 세 층을 다 다른 레스토랑을 해요. 아, 오너는 다 같은 분이고. 김대천 셰프가 다 하는 건데 그 중에 그 텐지몽이라고 그 약간 일식이랑 한식이랑 섞은 것 같은 또 그런 뭐 포르노 이름 같네요. 텐지몽이라는 데 있는데 거기가 좀 더 직관적이고 확실한 맛인 것 같아서 거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텐지몽이라는 가게도 좋다고 하니까 거기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주 알차네요. 갑자기 알찬 걸 버렸네요. 근황이 아주 이 정도면 되는군요.
지난주에 그거 그 백화점 썰했죠? 아 백화점 제가 했어요. 예. 그 왜 씨발 코로나 시국에 그런 데를 그렇게 주워 갖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사람 저희가 저 갔다 온 이후로 계속 엄청 많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신 같은 새끼. 그 제가 매출 봤는데 장난 아니더라고요. 매출 어떻게 까봤어요? 매출을 아니, 벌써 나왔어요. 맞죠. 그래서, 쟤네들이 공개 자료로? 뭐 그 주말 동안 100 몇십억이었는데 그게 롯데랑 신세계 크리스마스 연말 최고 장사 잘 되는 주 매출 그 정도 매출 나왔다. 네,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연병 떨지 말고 그냥 천천히 가세요. 그렇게 뭐 빨리 가가지고 뭐 좋은 거 있다고. 천천히 가도 있을 거 다 있으니까 그냥 천천히 가시면 되고. 그리고 뭐 지금 가봐야 뭐 코로나 문제가 아니더라도 존나 줄만 서다가 그러다가 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천천히 가시면 됩니다. 매출 살짝 읽어드릴까요? 아니요. 오케이. 근데 그런 생각 들어요. 반대로. 그러니까 안 궁금할 수 있지. 저도 아니 막 존나 짜졌는데 읽어줄까요? 필요 없어요. 당장 사실 그 사람들 미어 터진다는 그 뉴스를 보니까 당장 가고 싶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게 반대로 저렇게 사람들이 진짜 뭔가 굶주렸구나. 오프라인의 새로운 공간. 뭐 행사. 진짜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뭐 패션 쪽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냥 모든 전 세계 이벤트들이 열리고 있지 않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오랜만에 정말 초대형, 정말 대형 뭔가가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니까 이제 이때다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 같고, 제가 좀 하나 재밌다고 생각했던 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더현대 오픈 전부터 오픈하고 나서까지 계속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워낙 어쨌든 요즘에 이슈니까요. 근데 그 럭셔리 브랜드, 그러니까 소위 명품 브랜드 빅3가 아직 안 들어왔다 라는 거를 종종 언급을 했거든요.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거기 없구나. 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이제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 바로 안 들어온 거겠지만은 제 생각에 어쨌든 메이드가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매출을 보니. 물론 그 매출은 오픈 효과가 있을 거고 분명히 어느 정도 하향세를 띠기는 하겠지만, 아니, 현대에서 깠으면 재밌겠어요. 이제 와가지고서는 이제 막 구질구질하게 이제 매출 보고 들어오겠다고 하는 그런 업체들, 야 씨발 필요 없어 그러고서는 그냥 까버렸으면 좋겠어. 그냥. 저는 한국 백화점이 그 정도의 용기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아시네. 우리 의선이 형 같은 사람들이 야 씨발 샤넬 필요 없어 그러면 까면은 그러면 존나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빡친 LVMH가 야 다 빼 씨발. 빡친 샤넬이 이제 그 볼만하겠네 그렇게. 아무튼 현대가 불나고 있다고 하는데 뭐 가든 안 가든 그건 뭐 사람 자유기나 하다만 제 입장에서는 뭐하러 가서 줄 서고 그러고 앉았냐 싶은 거죠. 그렇게 그냥 뭐 알아서 하세요. 뭐 네 인생이니까 뭐 그냥. 근데 우리나라 뒤지든가. 사람들이 줄 서는 거 좋아해요. 그럼요. 저는 정말 싫어하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요. 저도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막 돈 버는 것도 힘든데 돈 쓰는 것도 힘든 거는 저는 도저히 진짜 감내할 수 없거든요. 다녀온 사람들 얘기로는 특히 주말에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이 몰리니까요. 근데 그 이동을 마치 컨테이너처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그룹 들어가고 한 그룹 들어가고 약간 이런 식으로. 첫날 가기 손준 씨가 갔을 때보다 그 다음이 훨씬 더 많아진 거예요. 그렇구나. 전 그 정도 아니었는데. 알겠습니다. 현대 얘기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십시오. 진짜. 네. 서구 형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도 뭐 딱히 근황이랄 게 별로 없네요. 그냥 일하고 있고. 아니 다들 뭐 그렇게 일이 많아요 보면은? 무슨 일이에요? 아니 일이 많은 게 아니라 그냥 지금 계속 약간 준비 단계의 일들이어가지고 그냥 좀 지루하게 준비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계속 바뀌었다가 뭐 했다가 뭐 일정 같은 거 조율하고 등등등 하고. 그 와중에 우리 글을 좀 써주는 거는 그건 어떨까? 맞아요. 안 그래도 다들 쓸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위시캣에 연재를 하기로 했는데 제가 다니는 회사 위시캣에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제 기고를 받고 있어요. 이제 그런데 그냥 저희는 제가 일단 저도 이제 그거를 해본 사람 입장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독촉을 안 하거든요. 그래갖고 그냥 때 되면 주십시오.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방금 독촉을 딱 했네 한번. 존나 안 좋아. 존나. 어때요? 형한테 독촉하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져요? 좀 느껴져요. 알 수 있을 것 같아. 이 사람들이 얼마나 깝깝했을까. 윤정이 제일 지독하거든요, 사실. 저도 굉장히 안 좋아. 근데 진짜 안 좋아, 진짜.
아무튼, 뭐 묻은 게 나무란다고. 네. 가능한 한 올해 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와 올해 안 하면 주면 되지 뭐. 네. 빨리 드릴게요. 네. 아니 심지어 주제가 이제 다음 주제로 그 M1 칩이 들어간 이제 맥북에 대한 이제 글을 쓴다고 했는데 지금 단물 다 빠졌는데 그 사이에 이미 시인성이 다 끝나버렸어 이제. 네. 그럴 수 있죠. 뭐 오래 쓰니까요. 그러니까요. 잠깐 아니, 12월만 쓸 건가? 그러니까 맥북이 오래 써야지 3분 3분. 그러니까 딴 기계 하나 사요. 6년 써야지. 그걸로 써요. 기계 하나 사고. 자 아무튼 이야기 계속 하시죠. 네, 아무튼 뭐 딱히 근황이랄 건 없었고, 네, 아무튼 뭐 그랬습니다. 짧게 가죠 오늘은. 일만 하고 있다. 간결하고 좋아요. 저는 그 사이에 지난주에 제가 안 나왔었죠. 이제 그 사이에 그 여행을 다녀왔었는데 이 얘기를 들어야죠. 그치, 이게 재밌을 것 같아. 그 우리가 대구라는 도시에 그렇게 매력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오, 대구살이다. 대구 저는 가서 느끼긴 했어요, 얼마 전에. 가슴을 꼈다고? 가서. 죄송합니다. 가슴을 가서 느꼈. 그러니까 그 가보기 전에 느낀 적 있는 살면서. 어때요, 사공님은? 한 번밖에 안 가봐가지고. 저는 아빠 고향이에요, 대구가. 그래서 그냥 친척들 있는 동네예요. 훌륭하신 분이네. 엄청 어릴 때 그 경주 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그 대구 사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문득 서울로 와야 되는데 문득 대구에서 술 한잔 마셔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이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갔어요 진짜. 언제 중학생 때? 아니. 초등학생. 네, 그래서 조금 어릴 때. 근데 아무튼 갔는데 이제 모르니까 전혀 대구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정치색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그냥 소주를 마시고 싶다 대구에서 뭘 먹어야 되냐 그랬는데 마침 그 친구가 그 술을 안 마시는 친구였어요. 네. 그래서 뭐 그냥 무슨 번화가 같은데 데려가가지고 곱창이 아니라 거기 뭐라고 그러던데. 막창. 막창. 대구 막창 골목. 네 맞아요. 거기 가셨구나. 네, 그냥 냠냠 뭐 소주를 먹었죠. 네. 김광석 거리 같은 거 좀 보고. 관광하셨네. 네. 그렇습니다. 대구가 이렇게 우리 기억 속에서 굉장히 멀리 있는 그리고서는 우리에게 어떤 막 그 확 어트랙티브하게 다가오는 그런 곳은 아니잖아요. 은근히 멀어요 서울에서. 그래서. 좀 멀기도 멀고. 네. 우리가 어디 뭐 이 우리나라 안에서 관광을 간다고 하면은 뭐 부산에 간다든지 그치. 아니면 뭐 강릉이나 요즘에 저기 속초 같은 데를 간다든지 뭐 이런 데를 이제 떠올리기 마련인데 대구는 거기서 좀 논해가 되어 있었죠. 근데 저희가 여기서 저희라고 하면 저와 이제 조이선 조이선이가 둘이가 작년에 웬만한 데는 다 가봤어요. 그래갖고 웬만한 이제 우리나라의 주요 관광지를 거의 다 가봐가지고 요번에 이제 올해도 이제 여행을 가기는 갈 거인데 어디를 갈까 고민하다가 우연찮게 대구가 이제 눈에 들어와가지고서는 이렇게 쭉 한번 둘러봤더니만 대구가 되게 재밌어 보이는 게 많은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기대했었던 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냉면집이 거기 있다고 하는 거예요, 대구에. 그러니까 그 부산 안면옥이라는 집인데 거기가 1920년에가 생겼대요. 존나 박사네. 그래갖고 아니 이게 말이 되나? 그러게.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지. 그래갖고 가봤어요. 그래서 대구를 갔습니다. 대구를 이제 저희 기차 타고서는 이렇게 쭉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가가지고서는 이제 대구를 가가지고 갔는데 일단 부산 안면옥은 지금 무슨 보수공사 중이어가지고 갔더니만 못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아이 씨발. 저는 제일 큰 목표가 그거였었는데 그래갖고 그 입구까지만 갔다가 그래갖고 이 보수의 중심 대구답게 보수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역시 그래갖고 보수지. 그래갖고 박근혜지. 못 먹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는 못 먹고 거기가 그 대구의 중구청인가 거기 그 대구 중구청인가 거기 근처에 있는 어떤 구시가지 번화가 같은 그런 동네거든요. 그 부산 안면옥 있는 곳이. 그래갖고 그 바로 옆에 그 갈비 그 대구의 그 찜갈비라고 그 유명하잖아요. 매운 찜갈비. 동인동 매운 찜. 맞아요. 그래갖고 그 양준혁이가 좋아한다고 텔레비에 나왔다가 그 타 지역 사람들한테 되게 문화 쇼크를 줬었죠. 그래갖고 그 어떻게 저런 개똥 같은 걸 먹냐 막 그러면서 그랬는데 아무튼 제가 거기를 갔습니다. 그래갖고 그거에 이제 그 골목 있어요. 신당동 떡볶이 골목처럼 이렇게 골목 있는데 거기에서 좀 나름 이렇게 유명하다는 집에 가가지고 먹어봤는데 맛있어. 예상외로 맛있으니까 생긴 게 그렇게 혐오스럽게 생겼다고 사람들이 이거 너무 뭐라고 하지 말고 그때 한 번 정도는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서는 그렇게 뭐라고 하는 게 낫다.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식사를 하고서는 이렇게 대구 시내를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지방 도시에 되게 안타까운 게 자전거를 탈 수 있을 만한 어떤 인프라를 넘어서 사람들이 자전거에 대한 어떤 인식 자체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자전거 가져가셨어요? 자전거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 갔던 목적이 대구를 거쳐갖고 영천을 거쳐서 이제 경주까지 가는 이런 코스를 이렇게 짜가지고서 이렇게 갔었던 건데. 자전거 타고요? 네, 자전거 타고. 아 진짜? 근데 차로 1시간 반밖에 안 걸려요. 1시간 정도, 1시간 반? 1시간? 그러니까 차로는 되게 금방 가는 거리예요. 그렇게. 자전거길이 잘 돼 있나? 그러니까 토탈에서 한 80km 정도. 그러니까 얼마지? 대충? 그러니까 1시간 거리. 시간으로? 하면 자전거로도? 아니 자전거로는 5시간, 6시간 걸려. 그렇지 꽤 오래 걸리지. 그래도 할만하네. 서울에서 10km 가는데 시내에서 택시 타면은 한 안 막히면 30분 정도 걸리니까. 아 그거는 이제 트래픽을 감안했을 때인 그쵸 거고. 그쵸. 예. 그냥 근데 직선길이면 훨씬 빠르겠죠. 근데 시골은 그렇게까지 막히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대구에서 제가 좀 안타깝다라고 느꼈던 게 이게 무슨 자전거를 위한 인프라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어떤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자전거를 대하는 게 좀 서울에 비해 가지고 좀 미숙하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지? 가고 있으면 계속 뒤에서 존나 빵빵거려요 씨발놈들이. 그러니까 막 가고 있으면은 온갖 차가 다 빵빵거려. 그러고서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 건데 빵빵거리면서 지나가는 거야? 빵빵거리면서 지나가고 그러고서는 이렇게 그 우리 자전거는 차선이 있으면 이렇게 제 바깥 차선 쪽으로 이렇게 바깥 차선에 바깥으로 붙어갖고 가거든요. 그러면은 국도는 갈 수 있잖아요. 이 개새끼들이 그냥 가면 되는 건데 그냥 이렇게 쓱 가면 되잖아. 그래 내가 막 이렇게 돌아가라는 것도 아니야. 그냥 이렇게 쓱 가면 된다고. 근데 꼭 빵빵거리면서 지나가 씨발 새끼들이 이게. 그러니까. 지금 유수 씨 얘기 들어보니까 대구 사람들이 진짜 엄청 착하다. 생각 확 들어요. 왜냐면 그게 말을 못하니까 차문이 닫혀 있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예, 안전운전하십시오. 대구를 잘 즐기십시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거. 응원합니다. 대구. 그 대구 사람들이 고맙다 엄청- 응원 개새끼. 욕 좀 그만해. 홍민이가 또 지워야 돼요. 근데 제가 이게 작은 차가 그러면은 그나마 조금 어차피 차에 치면 죽는 건 마찬가지긴 하지만 작은 차가 그러면은 그래도 조금 씨발 이러고선 그냥 가고 말겠는데 존나 덤프 트럭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지나가면서 빵빵 거리는 거야 이 씹새끼들이. 그래갖고 와 진짜 이거 진짜 지방에는 근데 제가 타 지역을 갔을 때도 이런 거를 느끼긴 했었거든요. 이제 이거는 뭐 전라도를 가나 충청도를 가나 경상도를 가나 마찬가지긴 한데 요번에 또 이제 제가 겨울에 한동안 또 여행을 안 갔잖아요. 그러다 오래간만에 이제 그 여행을 가가지고 이제 느끼는 바가 이거 안 좋다. 이거는 좀 어떻게 좀 어떤 인식 개선을 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대구에는 서울에 따릉이 같은 게 없겠죠? 있을 법한데요. 있을 법해요.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있을 법한 게 왜냐하면 타 지역에도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도시에는 다 있는 편이잖아요. 어디 순천 이런 데 가도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래 있을 법한데 아무튼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자전거 문화라고 할까?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수도권이랑 서울에 다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한 10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또 그 전국적으로 다 자전거에 대해 가지고선 되게 인식이 좀 박하긴 했어요. 그래갖고 자전거가 차도 지나가고 있으면 그러면 지랄병하고 이런 새끼들이 뭐 서울뿐만 아니라 뭐 도처에 다 있었는데 그게 좀씩 이제 개선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아직까지 지방은 약간 좀 더 빠른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좀 이렇게 불편을 겪다가 대구에 이제 그 금호강이라고 있거든요. 이제 영산강 있고 금호강 있는데 금호강변에 이제 자전거 도로가 좀 잘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그걸 쭉 타고 이제 영천까지 이제 영천이라고 대구 옆에 있는 어떤 중소규모 도시가 있습니다. 영천시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영천까지 이제 쭉 이렇게 타고 이제 가는 길이 있어요. 그래갖고 타고 갔는데 이게 이게 참 저 이 방송에서 참 말하기가 애매한 게 이 방송은 워낙 그 민주당파들이 이제 득세하고 있는 참 말하기가 애매하긴 한데 갑자기? 명박이 형이 그 강변 자전거 도로 하나는 진짜 기똥차게 만들어놨다. 뭐 그렇게 느낄 수 있죠. 내가 뭐 딴 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뭐 정치랑은 상관없죠. 그쵸. 사실. 행정이니까. 그러니까 딴 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 명박이 형 서울시장 때 그거 그 청계 그 고가도로 그거 때려 부순 거하고 그거하고 대통령 때 씨발 수조 투자해가지고선 자전거 도로 만들어 놓은 거는 그거 하나는 좀 괜찮다. 그래갖고 아주 좀 그 천변 도로는 되게 편하게 그렇게 타고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영천에 도착해가지고 1박을 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영천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경북 쪽이 소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네, 소고기가 되게 유명해. 그래서 왜 그러지 진짜? 소 유명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소고기는 다 키우죠 약간. 뭐 다 키우는데 근데 그 경북 쪽에 있는 뭐 봉화라든지 아니면 뭐 저기 어디냐 거기 뭐 여기저기 고령도 키워요. 고령도 많이 키워요. 뭐 어쨌든. 그러니까 딴 데도 소는 다 키워. 그치. 다 키우는데 그렇게 뭔가 적극적으로 소를 미는 동네는 경북이 가장 좀 그래도 앞서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전라도 같은 데 가면 먹을 게 워낙 많으니까 그치. 소 아니더라도 뭐 이것저것 되게 많아요 콘텐츠가. 근데 경북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딜 가나 소가 되게 선두에 서 있고 그리고 맛있고 싸요. 그래서 싸구나. 그 영천에 그 되게 유명한 식당이 하나 있거든요. 영천에 그 육회 비빔밥 하는 식당인데 영천 영화장인가 그런 이름이에요. 이름이. 근데 이게 그 청담동에도 분점이 있더라고. 똑같은 그런 그걸로 해가지고. 그런데 그 거기를 가가지고 이제 그 육비를 하나 시켰는데 보통이 있고 특이 있거든요. 이제 보통이 19,000원인가 그렇고 특이 29,000원인가 그래. 이게 지방에서 먹는 한 끼 식사값 치고서는 굉장히 비싼 금액이잖아요. 근데 요리가 나오니까 제가 그거를 그냥 이해할 만해. 그러니까 씨발 29,000원짜리 시켰거든요. 육회가 이만큼 쌓여있어. 밥보다 육회가 많은 수준? 밥보다 육회가 훨씬 많아. 이게 무슨 뭐 그렇게 뭐 어떤 비교급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진짜로 육회가 존나 많아. 맛있겠다. 진짜 고기를 이만큼 주는데 그게 무슨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어떤 그냥 보통 백반집 가가지고 이제 육비 먹으면은 이제 그러면 이제 냉동고기가 이렇게 그 얼음이 사각사각 씹히는 그런 맛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기 결도 이제 되게 두껍게 썰어가지고서는 뭔가 먹고 있으면서도 그냥 킹받네. 그냥 산채 비빔밥 먹을 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그런 게 없어. 완벽해요? 완벽해 그냥. 고기 그 육비가 무슨 뭐 고추장 이런 것도 안 들어가고 계란 후라이 안 들어가고 뭐 잡다한 거 이런 거 고기만으로 조지는구나 그냥 오직 고기 맛으로 그냥 때려 조지는 거야 그냥. 그래갖고 이만큼 쌓여있는데다가 밥을 한 공기 넣어가지고 비비니까 고기가 너무 많아 그냥. 랩 잘하는 래퍼 같은 거구나. 그렇습니다. 거의 랩 스킬로 치면은 개코 같은 그런 개코. 그냥 들어봐 오직 개코. 그냥 오직 랩이 그냥 좋으니까 개코 대답해 이런데 이제 다 좋았습니다 아주. 그래서 영천에 가시면은 영천 영화장이라는 그 가게가 있는데 그 가게를 꼭 가셔가지고 한번 그거를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영천에 또 거기 그 곰탕 골목이라는 게 있어요. 영천에 이제 그 시장 골목이 있는데 영천시 중심지에 이제 시장 골목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또 곰탕만 파는 그런 가게들이 모여 있는 그런 가게 그런 골목이 있어요. 근데 여기 가면은 이제 곰탕인데 한우 곰탕이거든요. 근데 한우 곰탕인데 뭐 7,000원, 8,000원 이렇게 하는 아주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동시에 고기가 꽤 많이 들어있어요 안에. 뭐 그래 안에 양도 들어있고 양지도 들어있고 뭐 이것저것 되게 많이 들어있는 아주 푸짐한 곰탕을 드실 수 있으니까 영천을 한번 들려보시는 생각보다 영천이 되게 괜찮네요. 숙박은요? 숙박은 안타깝게도 호텔급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호텔급이다라고 하면 이름만 호텔인 게 아니라 실제로 호텔인데 호텔인데는 없고 이제 다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모텔이었다가 이제 이름만 모텔로 간 이제 그런 급들의 이제 숙소들이 있죠. 거기 약간 아쉽긴 하지만 영천의 어떤 그 유동인구를 고려했을 때 그 정도가 좀 한계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펜션 같은 뭐 에어비앤비 이런 건 좀 있을 것 같은데. 영천은 에어비앤비도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좀 괜찮다 싶은 그런 에어비앤비도 그렇게 많진 않더라고요. 그게 조금 아쉬워. 그냥 가서 먹고 올라오는 게 좋겠네 안 자고. 거기서 먹고 다른 곳으로 경주로 가요. 경주 써야지. 경주지. 정심 딱 거기서 때리고 이제 경주로 이제 넘어가시면은 경주가 또 아주 또 요즘 기가 막힙니다. 혹시 걸어가는 건 얼마나 걸리나요? 걸어가시게요? 네, 자전거 면허가 없어가지고. 그 버스 있어. 자전거 면허 필요하지. 그거 갱신하세요. 그거. 자전거 면허 있어요? 아니 뭐 헛소리야. 아이씨. 아니 그 버스 있어요. 터미널 간에 이제 버스 있는데 1시간 단인가로 이렇게 다는 거 있으니까 그거 타시면 좀 수원에서 서울 가는 정도의 거리밖에 안 되잖아요. 가까워요. 수원에서 서울 영천에서 무한대처럼 보이는데요. 영천에서 경주까지가 30몇 킬로. 되게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은 되고 아무튼 그래서 경주로 넘어가시면은 경주가 핫해요. 동네가 제가 작년에 올해 초 해가지고서는 진짜 전국 각지를 다 돌아다녀봤는데 이렇게 관광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도시가 없더라고. 없어요. 경주가 핫해 아주. 씨발 사람이 바글바글해 그냥 가면은. 제가 작년 11월 말에 얘기 드렸잖아요. 진짜 서울에서도 그렇게 핫한 데가 없어요. 서울에서도 이만큼 모였는데 현대백화점
백화점밖에 없어요 진짜. 진짜로 옛날에 존나 잘 나가던 경리단길 같아요. 아 그렇죠. 경리단길 전성기 같은 전성기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 경주에 이제 딱 진입을 하면은 경주 터미널이 있거든요. 이제 경주 고속버스 터미널인데 거기에서 한 2블럭 정도만 가면 이제 황리단길이라고 불리는 이제 황남동 이제 동네가 있어요. 이제 그냥 걸어갈 수도 있어요. 거기에서 내려갖고 그냥 걸어가는 길에 걸어가도 되고 그 가는 길에도 뭔가 예쁜 가게들 많아요. 그래서 가면은 황리단길 가면은 진짜 우리 옛날에 그 전성기 때 그 경리단길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제 온갖 막 예쁘고 젊고 막 그런 아름다운 그런 막 가게들이 쫘라라라락 있는데 그 근처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야 이게 여기는 진짜 뭔가 와 다르구나. 이 동남권의 소비 수요를 무시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제 거기 그래서 그 근처에서만 있어도 하루치는 충분히 재밌게 놀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황리단길은 우리의 어떤 서울에 있는 뭐 무슨 뭐 망리단길이나 뭐 경리단길이나 뭐 이런 데와는 달리 상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근처에 이런 관광지 같은 게 되게 많아요. 이제 그 길 자체가 고분들이 같이 있는 게 너무 멋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주의 도시 특성인데 경주는 웬만한 데를 가면은 다 고분이 있거든요. 거기. 웬간하면 다 무덤이지. 다 네크로폴리스야. 아주. 예, 판타지 세계였으면 네크로맨서도 네크로맨서의 도시지. 재료가 존나 많으니까 레이지 데드 하면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고분이 존나 많고 첨성대가 바로 그 앞에 있고 맞아. 그리고 거기 포석정도 거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고 그리고 남촌이라고 해가지고서는 이제 그 조그만하지는 않고 나름 크면서도 이렇게 이런저런 볼만한 이제 그런 문화재들이 많은 그런 마을도 거기 황리단길에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근처에서만 이렇게 그런 고분들 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경주박물관도 거기에서 그다지 멀지 않는 거리에 있고 그러면서 뭐 거기에 어떤 그 서울에서는 즐길 수 없을 만한 그런 풍경과 어떤 휴식처 같은 것들을 즐기면서 적당히 맛있어 보이는 가게 아무데나 들어가서 먹고 그러면서 해도 내가 보기에는 한 이틀 3일 정도는 충분히 맞아요. 그 근처에서만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 황리단길 한번 꼭 기회 되시면은 가보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약간 충격적이었죠. 진짜 이게 이 표현이 맞는 게 저는 지방에서 이렇게 활성되어 있는 동네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여수에 갔을 때 여수 그 이순신 광장 있는데도 거기도 꽤 활성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와 사람 존나 많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는 훨씬 많아 훨씬. 그리고 막 사람들이 표정이 다 좋아. 얘 또 막 젊은 애들 이렇게 놀러 와가지고서 이렇게 하하호호 자기야 여보야 뭐 이시달병 떠는 거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표정이 다 좋은 게 동네가 온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쇼크 먹어서 월세를 물어보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쓰는지까지 막 아빠한테 전화해서 막 물어봤거든요. 근데 대구 부산에서 다 경주로 놀러 오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부산에서 1시간만 대구에서 1시간으로 차로 오고 그치. 그리고 대구가 또 이제 어떤 독재 정권과 맞물려서 돈을 많이 축적하지 현금을 많이 축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실제라서 다들 대구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음악은 쩌네요. 아빠도 얘기해요 심지어. 그거에 수혜를 전혀 못 받아. 아빠만 그런 거 아니야 혹시? 아빠 그쪽 아니지. 어쨌든 그래서 아주 막 그 얘기를 하는데 저 돈을 정말 잘 쓰더라고요. 그리고 월세도 진짜 싸요. 서울에 비해서. 서울에 비하면 차원이 달라요. 제일 잘 나가는 데가 월세 300이고 그 황리단길 메인이 그러니까 서울에 비하면 훨씬 싸죠. 그 경주역이 그 황리단길이 한 10분 걸려요 걸어서. 근데 그쪽에도 또 힙한 가게들이 아까 얘기하셨지만 걸으면서 다 있어요. 힙한 가게가 온 동네. 근데 그런 데는 월세 막 30이래요. 근데 다 카페, 밥집, 술집 아니에요? 까불사 외에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거기? 까불사랑 서점 같은 게 좀 의외로 독립서점이 그 안에 3개나 있고. 그리고 요즘에 그게 유행인 것 같아. 사진관이 유행이야. 맞아 그런 거 있어요. 셀프 사진관이 좀 꽤 많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거예요. 문화적으로 조금 아쉽거든요. 그래서 더 갈망해요. 뭘 갈망해요? 문화를. 그러니까 막 공연이나 그러니까 까데오 공연 때문에 갔었는데 떼창을 하더라고요. 까데오 기타를. 짱짱짱짱 이런 거. 그것도 까데오 기타를 따라하기가 어쩌고 막 이러는데. 기타를 떼창하는 건 태어나서 본 적이 없는데. 메탈리카 공연 뮤즈나 뭐 이런 거 이런 거. 근데 어쨌든 진짜로 그걸 엄청 그런 게 있으면 엄청 잘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공연장 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 맞아요. 거기에다가 코로나19 끝나고서는 거기 공연장 열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저기 혁오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혁오 밴드 요즘에는 공연을 못 하니까 온라인으로 공연을 하잖아요. 이제 그 공연 컨텐츠를 경주에서 찍었더라고요. 네, 근데 경주 무슨 그런 거리는 아니고 뭔가 어디 좀 외진 숲 같은 데서 그 GDW라는 프로덕션이 촬영을 했더라고요. 멋있게. 그리고
버지라블로가 직접 그 뭔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든 옷을 보내줘가지고 예, 그것들을 멋지게 입고 촬영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으시겠네요. 요즘에 그쪽이 열심히 아시아권을 공략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아니 중국 장사해야지. 아시아도 아니지 그냥 중국이지 중국. 그냥. 자 그래서 경주가 상당히 쏠쏠하니까 경주 최근에 안 가보신 분들 한번 가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꼭 가봐야 돼요, 진짜. 아 재밌어요. 그리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좀 있으면은 이제 그 잔디 새로 돋아나고 꽃 피고 그럴 거잖아요. 이제 뭐 한 4월쯤 되면은 그럴 거란 말이지. 그 무렵에 가면 진짜 좋을 것 같더라고. 경주에서 뭐 먹었어요? 경주에서 먹었던 거 뭐 떡볶이 먹고 뭐 그리고 또 뭐 먹었더라. 뭐 무슨 백반 먹고 뭐 이것저것 먹었는데 괜찮았어요 다들. 그러니까 막 그런 가게에서 제가 갔던 집들이 막 되게 유명하고 뭐 노포 이런 데들이 아니라 그냥 황리단길에 있는 그냥 그 아무 가게나 한번 들어가 보자 막 이래갖고 이렇게 가서 먹었었는데 나쁘지 않다 다들. 영천만은 뭐 당연히 못하고. 그치. 그냥 이거는 없어. 이거는 없는데 그냥 톡톡톡 한 요 정도만 있더라고. 아 그리고 불국사 가는 길에 그러니까 불국사역이 있거든요. 이제 그 경부선이겠죠? 아 경부선 아닌가? 아무튼 그 기차역 불국사역이 있는데 그 불국사역에서 불국사까지 대략 한 3km 정도 돼요. 약간 한 3km 좀 안 되는 그런 거리인데 거기가 싹 다 그 약간의 언덕길이거든요. 이제 그런데 거기를 자전거 타고 갈 기회가 있으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언덕길이 서울의 뭐 남산이나 뭐 북악처럼 이렇게 각이 크지가 않아요. 크지가 않고 그냥 완만하게 이렇게 쭉 올라가거든요. 올라갔다가 이렇게 쭉 다시 이렇게 내려올 때 그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기회 되시는 분들은 불국사역에서 자전거를 내려가지고서는 거기 불국사를 한번 올라가 보시면은 그러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자전거 타는 아저씨가 경주 얘기한 거 진짜 개 아저씨다. 육회 먹고. 근데 그 옆에 카메라는 안 보이지만 또 윤수 자전거가 상당히 그 굉장히 그 힙스터. 아, 기본적으로 그쵸. 돈을 썼죠. 천달이. 아저씨 틱하지 않아요? 아 천은 안 해. 저런 영국 싸죠. 영국 느낌. 영국 아저씨. 영국 남자 느낌. 근데 머리는 닌자다. 잘못된 닌자. 프레데터 스타일. 또 영국이랑 일본이 또 밀접한 거. 아, 오, 겐키 데스까. 일본인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브랜딩 좋겠다. 자, 그래서 저는 그런 여행을 다녀왔었는데, 재밌었고요. 우리나라의 관광지가 좋은 곳이 많으니까 이제 또 꽃피고 새우는 계절이 되면은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번 나갔다 오시는 거. 아직까지 해외여행 가기는 좀 어려우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또 좋은 이런 관광지들 많으니까 그런 데들 먼저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번 여행에서 경주가 종착지였어요? 네, 맞아요. 경주에서 올라올 때는 이제 그 터미널에서 버스 타고 올라왔는데, 서울까지? 네. 자전거 실을 수 있구나, 버스에. 버스가 더 편해요. 이제. 그럼 그 밑에다 실어요? 그 밑에 그냥 그 침칸 있잖아요. 침 넣는 데다가 거기다 그냥 쓱 눕혀놓고 그러고서는. 야, 버스 아저씨들 뭐라 안 하죠? 버스 아저씨들이 친절해요. 아, 근데 막 이렇게 덜컹거리면서 뭔가 괜찮나요, 자전거? 괜찮아요. 뭐 그래봐야 뭐 쇳덩어리인데. 하긴. 이렇게. 괜찮아요. 자 그렇게 보냈고 뭐 그 외에 근황은 뭐 되게 잡다한 것들이라가지고 굳이 얘기할 만한 게 없습니다. 한 주간에. 아,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엄청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오래간만에 길게 얘기했죠. 좋아요. 한 주간에 있었던 댓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거 얘기 한번 해줘요. 또 제가 맞다. 좋은 것도 갖고 왔는데 맞아. 또. 오, 뭐 줬어요? 네, 오랜만에 또 네. 누군가한테 이제 선물하는 게 남자한테 선물하는 게 굉장히 오래간만인데 오래간만에 이제 선물 하나 드렸습니다. 맞아요. 이게 자우림의 앨범이에요. 네, 굿바이 글프라고 그래가지고 예전에 CD로만 나왔던 앨범을 2021년에 실제로는 발매를 했죠. 네, 2021년에 맞았니? 발매를 아니 이거 맞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윤수 씨가 얘기해 준 게 공연에서 뭔가 작년에 자우림이 11월에 공연을 한다. 원래 여름에 하려다가 뭐 코로나 등등 때문에 미뤄졌고 그래서 11월에 한다. 근데 또 그때가 안 좋았잖아요. 그쵸. 못했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12월 2월, 1월 뭐 이런 식으로 밀리다가 공연을 못했죠.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못했죠 공연은. 그런데 그 공연에 굿즈를 구매한 사람들이라고 그랬나요? 네, 그런 분들한테 미리 이 처음 발매하는 이 예전 앨범의 LP를 살 수 있는 뭔가
권리? 권한 같은 거를 준 거예요. 먼저 준 거구나. 그쵸. 그러니까 굿즈 선주문을 받았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작년 11월쯤에 이제 그 결제를 이제 미리 받아놓고서는 그러고서는 이제 공연할 때 찾아가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놨던 건데 공연이 밀리다 하다가 결국 이제 안 한 거죠 공연을. 그래갖고 요것만 이제 따로 이제 보내주셨어. 그랬는데 제가 아무튼 아까 왔을 때 진짜 엄청 놀랐어요. 일단 제가 자우림 이 앨범에서 진짜 좋아하는 노래가 한 곡 있거든요. 25, 21하고 너무 명곡이잖아요 사실. 기가 막히죠. 근데 그 노래를 작년에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네. 덤으로 이런 것도 들어있어요. 와 뭔가 뭐야 이거는? 이건 이제 7인치가 들어있네? 45rpm 이제 7인치 싱글인데 앞뒤로 한 곡씩 들어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트랙 리스트가 EP 따로 있군요. 이렇게 나오네. 신기하다. 인스톨레이션이랑 슬픔이여 이제 안녕만 들어있는 7인치인데 심지어 마블이에요. 이게 그 프린트가 이제 지금 이게 방송 마블이에요? 보시는 분들은 마블이. 그렇네. 대담한 마블이네. 살짝 마블이에요. 근데 불량품이네? 아니 뭐 이거 어차피 누가 들어 이거. 요건 딱 띄면 됩니다. 멋지다. 아무튼 그래서 너무 좋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오늘 들어보려고요. 원래 공연 가려고 그랬었어요? 공연을 가려고서는 그래가지고는 이거를 샀는데 근데 공연이 취소되었죠. 그래서 좀 아쉬워요. 근데 온라인 공연 말고 나중에 그냥 실제로 다시 또 공연을 또 시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특히 공연을 안 본 지 꽤 오래됐는데 못 본 지 정확히는. 근데 사실 공연 예술 공연 그러니까 음악이랑 공연업계 전체가 그 온라인으로 하는 무언가들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연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음악이든 혹은 공연 예술 전반적이든 그러니까 연극이나 뮤지컬 같은 것들 포함해서 그 가르치는 곳들에서도 예를 들어 학교 같은 곳들에서도 실제로 그 비대면 수업 때문에 여러 가지 타격 같은 것들을 많이 받았대요. 네, 왜냐면 연기를 지도하거나 음악을 지도할 때는 앞에서 맨투맨으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런 것들을 아무리 온라인으로 안 되지. 한다고 해도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보면은 특히 공연 같은 경우에는 뭐 라이브 스트리밍도 하고 뭐 승준 씨가 더 잘 알겠지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지금 오프라인 공연 해도 되는 법적으로 해도 돼요. 근데 저는 확실히 공연의 제일 큰 장점은 그 현장감. 근데 그 현장감인데 그 현장감에서 제가 항상 공연 갈 때마다 체감하는 거는 그 진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실물의 음악가를 내 눈앞에서 본다거나 그 사람의 목소리를 라이브로 듣는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공연장에서 그 커다란 음성과 어떤 사람들의 움직임 같은 것들이 주는 공간의 진동이 있잖아요. 그냥 네, 진짜 물리적인 진동 같은 것들은 집에서 못 느끼잖아요. 뭔 짓을 해도. 맞아요. 네, 그렇다고 막 소리를 미친 듯이 크게 틀어놓거나 한다고 해도 못 느껴요. 그거 안 되죠. 안 되죠. 왜냐면 그 맛이 떨리니까. 없죠. 우퍼가. 네, 그래서 저는 빨리 그런 것들이 작은 공연, 큰 공연 뭐 할 거 없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작은 라이브 공연장들은 특히 조금 더 애로사항이 많긴 하더라고요. 많아요. 네. 저번 주에도 클럽 FF라는 곳이 있는데 그 되게 오래된 완전 레전드죠. 레전드잖아요. 네. 근데 거기가 알고 보니까 일반 음식점으로 하고 계속 했던 호란 거예요. 씨가 뭔가 이슈가 있었죠 그것 때문에. 호란이었어요 그게. 뭔가 뭐 이렇게 올리셨구나. 소셜 미디어에. 그게 뭐였냐면 공연을 하다가 경찰들이 와서 중지시켰어요. 근데 네. 그게 그러니까 호란 씨가 공연을 한 건 아니고. 그걸 짜라고 했겠죠. 네. FF 역사상 없던 일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네. 그러니까 문제 불법이긴 불법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법적으로 맞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10년 한 번도 안 잡았는데 갑자기 왜 이러냐 이랬더니 조그만 칠순잔치는 안 잡은 거지 이런 건 잡아야지 갑자기 이제 마포구청 담당자가 이렇게 얘기해서 좀 논란이 됐는데 좀 골치 그러니까 일반 아프겠죠. 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에서 공연을 했다. 야, 춤을 추면 안 되는 건가? 라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뭐 그런 거인데. 서서 춤을 추면 안 되나? 뭔가 저도 뭐 그쪽 분야를 제대로 아는 건 아니라서 춤을 추면 안 된다.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제일 큰 타격을 입고 사실 그 제가 가끔 FF 가가지고 공연을 보면은 그 공연 시작하기 전에 좀 일찍 가면은
그래서 그 어디- 단속 근거가 궁금한 게 일반 음식점에 사람이 많이 모여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단속을 할 수는 없는데. 그리고 공연하고 있고 공연- 사람들 춤추고 있고 그게 서서 춤추면 안 되는 게 기준이 있어요. 그래? 근데 제가 알기로는 서서 춤춘다가 기준이에요. 그걸 하면 안 돼요. 근데 식당에서 춤을 추던 말도 뭔 상관이야? 그럼 안 돼요. 근데 왜 안 돼? 안 춰야 돼. 누가 그래? 법에 내가 제가 찾아서 한번 보내드려 볼게요. 그게 있을 그러니까 거예요. 식당에서 춤추면 안 되는 그런 법이 있단 말이야? 그게 있을 거예요. 일반 음식점은 안 되고 뭐는 그러니까. 되고 막 이런 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불합리하다고도 얘기해. 등록 아니 불합리하다고가 아니라 그건 근거 조건이 있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되는데 여기. 그러니까 보통 공연만에서는 사실 돈이 안 되잖아요. 죽어도 안 돼요. 네, 절대 안 되니까 보통 웬만한 클럽들이 다 바라든지 여러 가지 그 요식업 계열의 뭔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주류라든지.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또 그걸 판매하려면은 공연장으로 등록을 할 수 없는 맞아요. 거지. 왜냐면 공연장에서 술을 파는 게 아니라 음식점에 술을 팔아야지 주류허가가 나오는 거니까. 이런 종류의 어떤 좀 꼬인 무언가가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쪽도 지금 사단법인 일종의 그 이익단체를 좀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목소리를 더 내려고 하고 그러고 있고 한데 제가 작년에 그 공연장들 조금 돌아다니면서 그거 뭐였죠 프로젝트? 네, 그 브링 뮤직홈이라는 아. 프로젝트 미국 친구들이랑 같이 인터뷰들을 진행을 하고 여전히 아직 한국 버전은 안 나온 상태이긴 한데 그때 들어보니까 좀 뭐랄까 정말 여러 가지로 조금 그 부당하다고 느낄 만한 부분들은 있긴 하더라고요. 엄청 많죠. 그러니까 사실 웬만한 자영업자분들이 이 코로나 시국에 펼쳐진 정책에 대해서 이제 찬성하고 지지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당연히 존재하잖아요. 근데 공연장 같은 경우는 특히 직격탄을 맞았거든요. 그쵸. 예, 그렇지만 그걸 맞았다고 해서 막 무슨 앞에서 1인 시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키면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엄청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 오너분들이 진짜로 예, 느껴졌어요. 진짜 실제로 맞아요, 만나보니까. 근데 시비에서는 어떻게 답이 안 나오니까. 그쵸. 예,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뭔가 풀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고 하는데 사실 작년에 우리나라 국민 세금으로도 공연 쪽에 꽤 많은 자금이 투입이 됐대요. 그런데 이게 참 좀 아쉬운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모든 정책들엔 다 그늘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연 예술 쪽에 많이 투입이 됐는데 그 많이 투입이 된 곳이 대중음악 쪽은 별로 없는 거예요. 맞아요. 예를 들어 클래식, 현대무, 국악. 이런 좀 일종의 예술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현지에 계신 분들이 조금 불만 사항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게 어떤 고급 예술이래 갖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타입의 예술들, 클래식 음악이나 그런 미술이나 이런 것들은 원래 보조금이 많이 들어갔던 그런 분야예요. 맞아요. 왜냐면은 그거는 절대 자립이 안 돼요. 그 분야는.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이런 장르들, 그러니까 대중음악 이렇게 공연장이라든지 그런 장르들은 그나마 보조금이 많이 안 들어가도 그나마 조금 이렇게 좀 됐었던 그런 데인데 이쪽은 아예 없어요. 그게 안 들어가면은 성립 자체가 안 돼가지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은 아마 여기서도 제일 핵심 포인트가 그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연 쪽으로 배정된 자금들이 그러한 작은 공연장들의 투입이 이게 진짜 업종 분류는 진짜 문제가 있는 게 이건 진짜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되게 많은 업장들이, 그러니까 그 일반 음식점 외에 기능을 하는 많은 업장들이 거의 다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을 해놓고 카테고리가 없죠. 근데 왜 그러냐면 주류 판매를 위해 가지고선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그 카테고리를 좀 더 세분화하는 게 이제 국세청에서 그거를 좀 이제 해줘야 되는 건데 귀찮겠지. 그 부분 분야가 약한 거야 이제. 그리고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형님 말대로 국악이나 이런 데는 진짜로 자립이 안 돼요. 진짜 보조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또 이제 이렇게 힘들 때는 적당히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 추달 차지스라는 팀이 있어요. 이번에 대중음악상 받은 그 까데오랑 2명이 멤버 겹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까데오 사람들은 멀티를 뛰는 거야 그렇게? 밴드 멤버들은 다 멀티를 뛰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프론트맨이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얘기해보니까 국악 쪽이 훨씬 더 돈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들을 이제 나라의 돈으로 많이 하고 그게 되게 좋은데 이제
대중음악까지도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디테일하게 이제 정치하는 쪽이나 행정가들이 그걸 볼 수 없잖아요, 사실.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불합리가 조금 생기는 거죠.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은 뭐 국악이나 클래식이나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협회가 예전부터 이권이 좀 많이 있다 맞아요. 보니까 그거를 돈을 어떻게 따오는지에 대해 가지고서는 그걸 좀 잘 알지. 이해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대중음악 쪽에서는 그게 돈이 원래 조금 들어왔었다 보니까 약간 그게 좀 잘 안 됐었던 거지. 맞아요. 그 경험치의 차이인 거지 이제. 그 얘기하다 보니까 궁금해져서 찾아보니까 2016년 2월에 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개정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이때는 밤사 방과음악사회 같은 데서 이제 술 팔고 음식 팔면서 춤도 추고 클럽 역할을 하고 공연을 하니까 그거를 조금 단속하고자 만든 일종의 개정안이었어요. 뭐 옛날부터 정해진 법이 아니라. 근데 그것들에서 완전 다이렉트로 타격을 받은 곳들이 이제 이러한 영세한 어떤 오래된 클럽들이었던 밤사는 계속 한 것 같은데. 근데 잠깐 이 기사를 보니까 그러니까 라이브 클럽들이 왜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을 하느냐, 유흥주점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라는 그런 이제 내용이 있는데 유흥주점이 문제가 일단 면허가 잘 안 나와요. 이제 지역구들에서 이렇게 그 유흥주점을 신청을 해도 유흥주점 면허를 일단 잘 안 내주는 게 있고 그래갖고 기존에 있던 유흥주점 면허를 사와가지고서는 하는 그래야지만 이제 유흥주점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흥주점 쪽이 과세율이 더 높은데 그렇다면 라이브 클럽이 과연 일반 음식점보다 더 돈을 많이 버는가? 그건 또 아니란 말이지 이제. 라이브 클럽이 유흥주점 카테고리에 속한다고 했을 때 그게 그러려면은 돈을 더 많이 벌어서 과세를 또 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 그건 아니잖아.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뭐 식음료 공연장이라는 카테고리를 하나 더 만들면 되지 않나. 그러면 되지 않는 건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도 개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왜냐면 여기서 또 카테고리가 유흥주점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소위 단란 그런 데들은 세금 뭐 내야지. 많이 벌 때는 많이 내야죠. 왜냐면 그 사람들은 진짜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땡겨서 가져가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또 하나 또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작년에 저는 이제 위스키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갖고 위스키 바들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되게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기 위해 갖고 비정상을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실내에서 흡연을 하려면은 저 등록을 유흥주점으로 해야 돼요. 근데 유흥주점이 아까 얘기했었던 그런 그 면허 잘 안 나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셧다운 때문에 유흥주점 빨리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 업장을. 그러니까 우리는 고객에게 단지 흡연을 하게 해주게끔 하고 싶었다라는 그 목적 때문에 이런저런 방법을 찾아보다 보니까 남들보다 더 큰 손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그 위스키 바들은 또 뭔 죄냐고 그러면은 이런 또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법과의 괴리가 현실에 항상 존재하죠. 그래서 근데 이게 이런 것들이 뭐 공연장도 마찬가지고 담배 피우는 위스키 바도 마찬가지고 마이너 중에 마이너잖아요.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는다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맞아요. 이거 참 안타까운 문제예요, 이거. 그러니까요. 아쉽습니다. 자, 그래서 또 뭐 어쩌다가 이것도 이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져 버렸는데. 댓글 읽지도 않았어 우리. 다행히 댓글이 몇 개 없습니다. 자우림 좋아요. 자, 댓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자, 이태건님, 슈프림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때 그 슈프림 매장 들어오는 거 관련해가지고선 그 순환 실장님이 뭐 이런저런 또 얘기해주시고 그랬었죠. 맞아요. 뭔가 복합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슈프림이 한국에 들어온다는 이야기들도 전부 다 얘기만 무성하게 들리기만 했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요새 어느 재래시장, 중앙시장 옷 판매하는 곳만 가도 슈프림 가품 제품들이 엄청 질비해 있다고 하더라고요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거는 뭐 엄청 오래된 일이죠 사실. 슈프림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에 있어가지고 짭이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안 들어온다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슈프림은 그런 거는 신경 안 써도 되는 정도의 이제 뭐 압도적인 브랜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짭 때문에 장사하는 거 꺼려하고 그러는 거는 매스 브랜드들이나 그런 거지 슈프림은 그 캐릭터는 아니잖아. 저 얘기가 되게 한 7년, 5년, 7년 전까지만 해도 막 슈프림이 한국 안 좋아한다 막 이런 얘기 막 있었는데 지금 VF에 2조에 팔고 이런 마당에 그런 게 관심이나 있을까요? 저는 어쨌든 간 이 엄청 거대한 브랜드지만 엄청 독립적인 브랜드였던 건 맞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너가 물론 VF에 팔리기 전에도 이미 투자를 받아서
그 금액을 가지고 훨씬 더 성장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냥 뭐 캐나다에서 스웨 만들고 이런 브랜드가 아니라 그 몇 개 안 되는 매장과 온라인으로 그 몇천억의 매출을 올린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근데 뭐 과거의 루머들은 과거라고 치고 사실 누구도 이거에 대해 정답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아무튼 궁금해요. 그러니까 VF가 인수하고 나서 그러니까요. 그 다음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 뭐 뚜렷하게 안 보여주긴 하는데 아직 그러니까 결과물이 나올 만큼의 시기는 아니니까. 네, 그쵸. 그리고 사실 이 브랜드의 제일 큰 특징은 희소성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희소성이 붕괴가 되면 사람들이 매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무조건이죠. 그런데 저는 VF가 인수했던 과거의 사례들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얘기랑 크게 상관 있는 건 아니지만 팀버랜드 같은가요? 예를 들어 팀버랜드도 그렇고 특히 반스 같은 경우도 우리는 지금 한국에만 뭐 200개 가까운 매장이 있는 반스를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반스도 원래 캘리포니아에서 개인 쌉 힙스터 브랜드였어요? 형제들이 60년대 막 이럴 때 그 진짜 그 덱슈즈라고 하죠. 네, 갑판 선원들이 신었던 그 신발을 만들어서 야 우리가 만들어 보자 이래가지고 당시에 이제 신발 브랜드에서 부사장까지 올라온 형제가 자기 파트너들이랑 같이 매장 하나 낸 게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그 매장에서 애너하임에서 했던 거죠. 맞아요. 처음에 네, 애너하임이었죠. 네, 그리고 그 첫 매장 같은 경우가 반스는 무슨 공장에서 물건을 떼다 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만들었어요. 아, 매장에서? 신발을. 네. 좋네. 그래서 예를 들어 오전에 주문해. 그러면 다음날 돈 주고 사가라는 거예요. 4달러 주고. 네,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덱슈즈의 특징이 뭐냐면 데크슈즈라고 하는 그 신발은 미끄러운 데서 신잖아요. 그러니까 갑판에는 파도도 치고 물도 오고 그래서 고무 접지력이 엄청 좋아요. 그것 때문에 스케이터들이 신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런 어떤 전례들을 가지고 아, 반스가 스케이터용으로 처음에 나온 게 아니군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처음 나왔던 거는 사실 일반적인 덱슈즈였는데 그것들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랑 맞물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케이트보드가 탄생한 곳이 그곳이잖아요. 네, 캘리포니아였고 여기서는 덱슈즈를 만들었고 당연히 캘리포니아니까 덱슈즈가 더 인기가 있었고 근데 신발들을 그 동네에 사는 서퍼들이 이제 서핑 안 할 때 스케이트보드를 타기 시작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스케이트보드의 기원은. 근데 신어보니까 짝짝 달라붙고 뭔가 초기에 이제 막 기술도 뭔가 그쵸. 잘 쓸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말하자면 브랜드를 런칭하고 나서 몇 년 후에 첫 번째 그 일종의 스케이트보드 슈즈가 나온 거거든요. 네, 뭐 그런 식으로 아무튼 이어졌는데 이 브랜드가 그 저기 VF에 인수되기 전까지만 해도 엄청 대규모의 사업을 막 진행하다가 사실 한번 푹 꺾인 적이 있었어요. 80년대 반스가 망할 뻔했거든요. 부도 규모가 엄청 크게 나서. 근데 그것들을 그때 망했으면은 진수 형은 지금 실어찰 텐데. 아쉽다. 어디에 있었을지 누구도 알 수 없죠. 진짜. 네.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여기서 방송까지. 아쉽네. 상상세계 같이. 네. 근데 아무튼 막 확장을 했다가 예를 들어 지금으로선 상상도 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반스가 잘 밝히려고 하는 사실도 아니지만 농구와 러닝화 다 만들었어요. 네, 근데 그때가 이제 나이키가 떡상하고 있을 때예요. 그리고 나이키는 농구에 집중했잖아요. 러닝으로 시작을 했다가 그런데 이제 야 스니커 돈이 되는구나. 더 많이 되는구나 심지어 이거를 스포츠랑 같이 결합을 시키면은 그러면서 막 하다가 경쟁자들이며 뭐 여러 가지며 뭐 등등등 하면서 약간 나락으로 막 떨어지다가 그거를 그때 또 인수한다는 조건들이 있었는데 파운더들이 딱 거절을 하고 진짜 절치부심하면서 원래 있던 대로 포커스를 맞추자 하면서 이 브랜드를 이 무렵에 똑같은 코스를 타다가 그러다가 전망한 브랜드가 LA 기어라고 있거든요. 지역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자전거네? LA 기어 뭐 완전 빈티지 슈즈 중에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코스로 패트릭 딱 유행 막 하다가 이런 거. 이렇게 막 이것저것 아, 패트릭 유행이 LA 기어예요? 막 뭐 하다가 좆됐어 걔네들은 그냥 그 방향을 못 찾아가지고 그냥 망해버렸어. 그런데 막 이제 그렇게 다시 포커스를 맞추자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그 뭐라 그러죠? 하우스 오브 반스 그런 거. 전신이 90년대에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제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뭐 자본주의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VF가 인수를 하고 그렇지만 VF가 잘했던 거는 그 어떤
이 잠깐 이제 삐져나가는 얘기인데 하우스 오브 반스라는 그 이름도 LA에 되게 유명한 공연 중에 하우스 오브 블루스라고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뭐 영감을 따가지고서 이제 하우스 오브 반스라고 붙인 건 그렇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매장 이름도 하우스 오브 반스였어. 하더라고 NYM에 있던. 근데 아무튼 반스의 집이죠. 반스네. 어쩌고 상위군인의 집 같은 느낌이죠. 뭐 해서 뭐 어쨌든 브랜드의 뭐 그 투자하는 돈의 규모 같은 것들이 달라지니까 이제 음악, X 게임, 뭐 심지어 스노보드까지 차근차근 가면서 지금의 규모가 된 건데, 그러니까 저는 VF가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노스페이스도 그렇고 팀버랜드도 그렇고 사실 매장들은 정말 많잖아요. 그리고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희소성은 없단 말이에요. 사실 그 안에 있는 뭐 수많은 리미티드 에디션들이 있겠지만은 뭐 그렇다고 해서 슈프림처럼 막 매장이 전 세계에 뭐 10개도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예. 근데 그렇게 수많은 매장을 전개를 하고 브랜드도 그만큼 수많은 매출 규모로 동반 상승을 해서 커졌는데, 회사의 몸집이 커졌는데 신기하게도 그걸 유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정신 같은 거. 맞아요. 혹은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마케팅을 굉장히 기깔나게 하고. 네, 저는 그래서 아무튼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는 매장이 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슈프림이. 네. 그런데 예를 들어 상징적인 도시들의 상징적인 매장들은 안 하면은 VF는 인수한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저도 서울에 하나 정도 내야죠. 혹은 뭐 중국에 하나 내든가 진짜 그 수많은 울란바토르에 하나 내고 딱 그러면 진짜 울란바토르 좀 쿨하다. 울란바토르 슈프림 존나 멋있다. 죽이지 아주. 딱 그걸로 천막 같은 거 그걸로 해가지고. 게르로 울란바토르 너무 무시하지 마. 대도시야. 아니 브랜딩이 하듯이. 빌딩 많어. 거기 가봤어? 안 가봤어. 거기는 약간 그 경기도 그 외곽 지역 같은 느낌이고. 네. 저도 안 가봤지만 울란바토르가 도시더라고요. 여기 또 가보신 분 계시잖아요. 네. 몽고맨. 네. 캐시미어도 사오고. 네. 몽고맨. 네. 또 얘기가 딴 데로 퍼졌는데 아무튼 궁금하다. 네. 아니 이미 반스 얘기해서 한참 지금 좋았어요. 네, 아니 근데- 이거 제목 반스 해가지고 우리 석종이 형 따라가요. 거기는 반스가 광고했지만 우리는 안 해도 얘기하는 그래요? 걸로. 근데 그 반스에 그거 한 거 석전에 들어보니까 이제 그쪽이 그걸 한 이유 중에 제일 큰 거는 그 종선 씨 JS. 그쵸. 잠깐 배터리가 떨어져가지고 이야기를 브레이크했었습니다. 다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아무튼 슈프림이 어쩌고 저쩌고 했었습니다. 이어가지 마요. 반스 얘기가 존나 길었었는데 그냥 끊어버리고 그러고 이거 제목은 반스로 영상 해가지고. 아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그 배터리 끊어진 동안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 분명히 슈프림이 한국에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그 얘기하고 있었는데 제가 왜 반스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이게 다 성호 형 때문에. 반스가 테크 슈즈가 뭐 어쨌는 저는 그러니까. 이제부터 또 닥치고 있겠습니다. 아니에요. 좋아요. 좋았어요. 아무튼 두 번째 댓글 읽어보시죠. 댓글 3개밖에 없어요. 자, 안태원님입니다. 서울의 거리는 서울 시민의 것이죠. 보기 좋지 않고 시끄럽다면 외곽으로 나가서 하는 게 맞죠. 법을 어기지 않았으니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게 치면 요즘 화두가 되는 층간소음 문제도 층간소음 일으키는 사람이 법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거 하나도 없어요. 법적으로 저 띄어쓰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법적으로 문제는 하나도 없으니 난 얼마든지 쿵쾅거려도 밑에 집사람은 참아야 한다는 얘기랑 똑같죠. 퀴어 축제가 싫다고 말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정신 나갔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성교육이랑 퀴어 축제는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성교육이란 게 누구나 결국엔 갖게 되는 정상적인 성행이랑 비정상적인 성행이랑 같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같습니까? 같습니까?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번에 이제 안철수가 그 외곽에서 이제 그 퀴어 축제 해야 된다는 의견 낸 거에 대해 어떤 갖고 피드백 구독자 주신 거예요. 분이 어떻게 얘기하냐고 했는데 제가 이 코멘트의 시작을 정신 나간 거죠 라고 말을 했거든요. 사실 이거 어떻게 대답할까 좀 고민을 했어요. 댓글을 달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간결하게 좀 말씀을 들어볼게요. 일단 그 방송에서 제가 얘기한 것들은 이분의 대전제에 저는 동의해요. 서울의 거리는 서울 시민의 거죠. 그리고 서울 시민의 것이기 때문에 간결하게. 법적으로 예를 들어 뭐 등록을 한 뭐 집회나 시위 같은 것들은 태극기든 누구든 촛불이든 뭐든 사실 가능해요. 근데 여기에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조금
그냥 저랑은 의견이 전혀 다르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것들은 아마 종교나 정치처럼 좁히기 어려운 문제일 거예요. 중간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보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분의 그 마지막 문장을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성행이랑 비정상적인 성행이다. 예, 그러니까 그냥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패션을 다루는 유튜브를 하잖아요. 팟캐스트도 하고. 근데 저희가 얘기하는 수많은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 중에 이건 물론 좀 여러의 얘기지만 그 수많은 브랜드 중에 브랜드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들이 다 동성애자예요. 예, 버버리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그런데 그렇다면은 그런 옷들은 어떻게 입어야 할까요? 만약에 정상적인 성행위와 비정상적인 성행위로서 한쪽이 잘못되고 그릇되고 나쁜 거고 안 좋은 거고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요. 일단 그거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저는 무조건 참아야 한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얘기를 거기서 말도 안 되고 정신이 나갔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안철수라는 대중 정치인이 했던 코멘트에 대한 답변이었어요. 왜냐면 정치인들이 하는 일은 각자의 당파에 이익이 되는 일들을 하지만 그들이 바라보는 사람들은 국민이거든요. 국민들을 차별하는 정치인이란 전제는 성립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성립이 하겠죠. 예, 블랙리스트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뭔가 있겠죠. 불합리한다는 걸 느끼는 거는 어떤 정권에서도 발생하니까요. 국민들은 그렇지만 그것들을 예를 들어서 자신들이 믿는 가치 같은 것들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종류의 이야기를 대중 정치인이 한다면 그거는 저는 지금도 똑같이 정신 나간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면 행복추구권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에는 헌법이 모든 법의 최상위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은 행복해야 될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권리 중에 일부는 사실 헌법 밑에 있는 세부법이든 무엇이든 법이 아니든 뭐 감정이든 뭐 관습이든 여러 가지로 사실 아직 미진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분처럼 그 퀴어, 동성애, LGBTQ 같은 것들을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사실 엄청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무조건 참아야 된다 이 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방송 말미에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만약에 그들의 어떤 시위나 축제가 국민들의 일부, 그러니까 서울 시민의 일부한테 좀 안 좋은 어떤 피드백을 받는다면 그거는 서울 밖에 나가서 하라고 서울 시민들한테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그들도 서울 시민이에요. 네, 나가서 할 게 아니라 협의를 거쳐서 맞춰야 되는 문제지 내쫓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맞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제 답변입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간결하네요. 윤세영은 나 있어요? 나 이거 라고 생각하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길게 말했네요. 솔직히 뭐 근데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사실 저는 엄청 답답했어요. 이게 일주일 동안 계속 생각났어요. 아 정말요? 네, 왜냐면 그러니까 왜 이런 거 그렇게 하시는 생각을 똑똑해서 그래. 아니, 머리가 좋아가지고 계속 생각이 나는 아니, 거야. 그게 나는 아니라 멍청해가지고 생각이 안 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좀 진짜 별로라고 생각하는 거는 정상적인 성행위랑 비정상적인 성행위가 같냐고 물어보는 자체거든요. 일단 이거 자체가 이분은 인지하지 못하실 거고 여기에 좋아요를 누르신 분들도 인지하지 못하시겠지만 그냥 혐오예요. 예, 혐오 표현이고 차별이고 물론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나 그런 거고 한국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인권적인 부분이 낮기 때문에 사실 예를 들어 뭐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해서 사실 뭐 동성애 결혼을 합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쪽도 제가 봤을 때는 엄청 보수거든요. 맞아요. 예, 중도 정도 될까? 예, 저는 민주당 지지하지만 근데 아무튼 뭐 그런 거 다 떠나가지고 좀 되게 씁쓸했습니다 사실. 예. 그리고 저는 이 의견에 절대 동의하지 않고 뭐 그거는 안태우님도 마찬가지일 거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그건 있어요. 우리는 뭐
우리라고 하기 좀 그렇다. 아무튼 뭐 우리 두 사람은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만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설령 자기가 생각했을 때 뭐 내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보이는 그런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냥 네. 이런 얘기들을 그냥 해주시면은 그거에 대해 갖고 또 이렇게 반론을 얘기를 하고 아니면은 또 둘이 얘기하다가 또 합의점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그냥 이런 얘기들 편하게 해주십시오. 앞으로도. 그러면은 제가 이런 거 보고서는 아예 족가는 소리 하고 앉았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편히 서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일단 의견을 개진하신 거고 사실 길게 쓰신 것 자체가 본인의 노력이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저희한테 말씀하시려고 하신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저기 뭐라고 해야 될까? 저희가 아직 뭐 작은 유튜브지만 작은 채널이지만 개하고방이지. 뭐를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의견들을 막 제시한다고 해서 그걸 막 지우지 않잖아요. 예, 근데 큰 유튜브들은 악플 같은 게 많이 달리니까 인신공격이라든지 막 지우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의견들 같은 경우는 뭐 인신공격은 안 하셨어요? 전혀 그러니까 이게 인신공격이라는 얘기가 맞아, 아니라 맞아. 예,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얘기들을 막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채널이고 또 저희의 콘텐츠 중에 하나가 댓글에 대한 피드백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면에서 아무튼 뭐 다양한 의견이 있다 그 정도로 예, 다만 동의하지 않는 길들이 존재한다. 그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읽어주시죠. 마음이 상했어. 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 사실 이제 그 LGBTQ 퀴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분 그 김호. 그냥 아다리가 참 잘 맞네. 무슨 유튜브 알고리즘 추천 같아요. 김호모님.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니던 공장이 문을 닫아서 씨발 하루 종일 집에서 형님들이 썰풀었던 영화 드라마 정주행 중입니다. 맨프로머스, 사인, 트레인스포팅, V4 벤데타, 프로메테우스, 녹터널 애니멀스, 킹덤 오브 헤븐, 아이리시맨, 구니스, 매드맥스, 인디아나 존스,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등등 다 봤고요. 다 명작인데요, 근데. 다 개띵작이죠. 여기는 진짜? 뭐 네. 기가 막히지. 심지어 다 봤네. 다 봤어 심지어. 네. 매드맨도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매드맨도 죽이죠. 매드맨 진짜 걸작이죠. 저스티스 리그만 족같이 재미없더군요. 성호 형이 있었어야 했는데. 여부정 형님 실망입니다. 네. 근데 또 이분 디테일 좋게도 이 좆을 그 좆으로 안 쓰시고 좋다 할 때 히읗 받침으로 쓰셨어요. 좋다는 건가 이거? 이래서 그러니까 이분도 되게 쓰시면서 이렇게 내적 갈등이 고민을 좀 하셨네. 좀 있으셨다. 나름대로 매너 있게 족 같으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이 댓글은 다음 주 다시 한 번 읽죠. 아니 그거 인쇄해가지고 여기 붙여놓자. 붙여놔요. 이거 사진 찍어서 올려놔야겠다. 근데 그 저스티스 리그는 솔직히 이거 재밌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성호 형이 관용이 커요. 그러니까 아니 대인배 너무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진짜. 그 박형식의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분은 되게 관용이 커요. 그러니까 그 영화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한 2시간 정도만 되면 그냥 재밌으신 게 아닌가. 그렇지. 그런 적당히 생각이 그냥 시간만 이제 때워주면은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저스티스 참고로 흥행은 성공했어요. 그래요? 네, 흥행은 완전 성공했지. 트랜스포머도 흥행은 성공해요. 그래서 보면은 뭐 그런 거죠. 흥행은 성공했는데 이제 그 DC 유니버스의 계획은 그때부터 다 망가지기 시작했다는 게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이긴 한데요. 참 안타깝네요. 자, 저희가 이런 영화들을 얘기를 했었나봐요. 그래갖고 요 영화들 저희는 좀 재밌게 봤으니까 님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맨프로머스, 사인, 트레인스포팅, V4 벤데타, 프로메테우스, 녹터널 애니멀스, 킹덤 오브 헤븐, 아이리시맨. 킹덤 오브 헤븐은 참고로 감독판으로 보셔야 돼요. 감독판을 보셔야 됩니다. 아이리시맨, 구니스. 구니스 진짜 옛날 영화지. 구니스 미쳤지. 매드맥스, 인디아나 존스,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그리고 매드맨, 그리고 저스티스 리그. 이렇게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심심하실 때 안 보신 거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니던 공장이 문을 닫았다고 하셨는데 그 뭔가 그 부분이 좀 잘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호모님 힘내세요.
자, 우리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지난주 거를 제가 지금 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아이디어가 없어갖고 안 올렸는데, 그래갖고 피드백이 좀 적어요. 근데, 곧 이거 보실 무렵에는 이미 올라가 있겠지, 당연히. 네. 자, 그렇다니까 많은 댓글, 피드백 주시면은 제가 또 이렇게 읽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댓글 3개로 어떻게 1시간 20분 마술사들이야 우리는. 잘 떠들어, 보면. 자, 잠깐 쉬었다가 이야기 이어갈게요.